계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문제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담긴 뜻을 해석.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해석. 볼게. P는 Q에 귀한 필요 조건. P가 어떻게 한다? 화살표를 받는다. 받는다는 뜻이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참인 거야. 이거이면 얘가 참인 거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쏘라,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뭐가 참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두 글자. 대우가 참이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대우를 생각하라고요. 그게 쉬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참인 거야. Q이면 지금 P가 참인 거야. 얘가 참인 거야. 됐어요? 됐지? 소라, 마무리 네가 계속 질 거야. 대우를 얘기해봐. 시작. 그렇지. 나 P이면 나 Q이다. 얘가 참이 돼야 돼. 부정해봐. 불러. 시작. 0이면 0이다. 그럼 X가 결국 뭐이면? 마이너스 2A이면 X에다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마이너스 2A 집어넣는 거야 이제. 4A 제곱. 됐어? 얼마 그러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얼마? 얘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만 구하라고 했잖아. 한만. A값 구할 필요 없어요. 두분의 합 얼마야? 마 1. 끝.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잘 보라고요. 이 지금 자 준아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조금만 더 붙여봐. 교집합에 여집합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이 차집합은 교집합에 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P 교집합 R 얘가 공집합이란 뜻이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P랑 R이랑은 겹치면 안 돼. 일단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수빈아, 얘가 무슨 뜻이야? P차집합 Q가 뭐야? 공집합이잖아. 무슨 뜻이야? Q차집합 P가 공집합이야. 뭔 뜻이야? 얘가 뭔 뜻이야? 얘가 뭔 뜻이야? 뜻을 물었어. 무슨 뜻? 엉을?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거이면 Q와 P가 같다. 거짓이에요. P하고 Q하고 같으면 Q차집합 P는 공집합. 이건 맞아. 이해하냐? 그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Q차집합 P가 공집합이면 P와 Q가 같다. 반드시 그렇게만 돼야 되느냐 그런 뜻인 거야. 아니잖아요. 어떨 때?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이유 해석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야.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R은 P랑 안 겹치니까 R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거예요.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다 맞는 거야. 자, 이제 볼게. P는 얘가 참이 되려면 P는 Q에 귀한 충분 조건이다. 얘가 참이 돼야 되는 거야. P가 Q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참여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거짓. 됐죠?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P는 얘가 참이 돼야 되는 거야. P는 보내야 돼. 얘가 참이 돼야 돼. 얘가 참이 되려면 P라는 놈이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 R의 여집합은 이 R을 제외한 바깥 부분이거든. P가 거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쓰고요. 들어가죠. 그래서 참. 됐어요? R은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 R이 화살표를 어떻게 된다? 아니. R은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화살표를 어떻게 한다? R이 받는다.
내가 최대한으로 이 모든 수학을 한국말로 풀어주잖아요. 그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면 준이가 키가 커서 잘 안 보이면 요 앞으로 와서 앉으면 돼요. 알았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지? 그럼 그렇게 하면 돼. R이라는 놈이 얘가 참이 돼야 되는 거야. not Q가. 즉 Q의 여집합이라는 놈이 R에 들어가야 돼요. 참이 되나 볼게요. 참이 됩니까 이게? Q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인데 그게 R에 다 들어가요? 안 돼.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저는. 찾는 방법 알겠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 그래프만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습니까? 용어의 뜻이 있어요. 명제가 뭡니까, 명제? 명제가 뭐예요? 참인지. 대답 좀 해. 그냥, 나 진짜 뭐 어려운 걸 내가 지금 한다고. 자, 명제가 뭐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갖다 명제라고 해요. 참이냐 거짓이냐만 구별할 수 있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가려낼 수만 있으면 그걸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 있잖아요.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정의 뭐야? 뜻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용어에 대한 약속을 갖다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 준아, 평행사변형. 뭐를 평행사변형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이제 네가 대답하는 거야. 평행사변형은요. 무엇을 평행사변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 뭐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래? 좀 정확하게 우리 설아. 같은 끝까지 다 맺어봐 한번. 알았지? 됐어?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뭐를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래? 두 쌍의 이걸 갖다 우린 정의해요. 이게 약속이야.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수윤아, 정삼각형이 뭐야? 뭐를 정삼각형이라고 그래? 내가 물었어. 뭐야? 이게 다 정의예요. 수윤아, 말은 뭐는 뭐를 말은 뭐라고 그래? 말은 뭐가 개 어려워? 참 어이가 없네. 말은 뭐는 뭐가? 뭐를 말은? 긴장해. 다 내가 지금 하나하나 물어보고. 자, 아니에요. 말은 뭐는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말은 뭐라 한다야. 그게 정의야.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왜 고개를 돌려? 싫어요? 알았어. 언니가 내려가자. 그럼 사다리꼴. 뭐를 사다리꼴을 해? 누굴 바라봐? 평이가 있는 거. 아까 그 평행사변 얘기했잖아. 그러면 사다리꼴이 뭐냐면 평행사변이랑 비슷한 거. 이게 정의냐? 평행사변형과 비슷한 것을 사다리꼴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걸 그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뭔 얘기지? 직사각형. 쉽단다 얘가. 아니 그걸 갖다 말로 좀 그러면 앞으로 직사각형은 이렇게인 거 이렇게 얘기를 할래? 수학적으로 표현해야지. 직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 한다. 그럼 내각만 모두 같으면 직사각형인 거예요. 이게 정의야. 왜? 약속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정사각형은 뭐냐? 이건 개꿀. 다 똑같은 거. 뭐 하트를 왜 날려? 뭐야? 그걸 갖다 수학적으로 얘기해봐. 시작. 뭐야? 시작. 직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그건 내가. 언제부터 사다리꼴이 직사각형입니까? 평행사변형이 언제부터 직사각형이에요? 얘를 정사각형이라고 불러? 누가?
어떤 새끼가? 다시 정사각형 뭐예요? 시작. 그 아까 말은 뭐라고 했잖아요. 내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걸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학은 정의를 물으면 안 돼요. 모를 수 있지 뭐. 지금까지 몰랐어도 이제 알았지? 뭐 그렇죠. 됐죠? 이건 정의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너희들. 왜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정의예요. 왜요? 왜라는 씨, 왜 나한테 물어? 그렇게 약속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알았죠?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밤에 나갔더니 하늘에 둥그렇게 떠 있는 것.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달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나한테 물으면 그럼 이 새끼 넌 태양이라고 그래라 저거. 그거 안 되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수학적인 약속이니까. 알았냐? 약속이야. 그런데 잘 들어야 돼.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되면 아까 이제 수빈이가 얘기한 건데 아까 마른 물을 물었더니 수인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을 합니다. 마른 물이. 이거는 뭐냐면 내변의 길이가 같음으로써 가지는 성질이에요. 성질. 알았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 이걸 정리, 성질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물었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뭐야?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있잖아요.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2등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를 2등분을 하잖아. 그럼 얘를 수직 2등분 합니다. 이게 성질이에요. 2등분. 그게 바로 정리예요. 그러면 얘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건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알았냐? 그런데 이 성질은, 이 정리는 반드시 왜 그렇게 되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중선의 정리. 그러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줘. 아, 이건 왜 이렇게 된다. 왜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나. 그걸 참임을 보여주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증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약속인데 그건 필요 없는 거다. 왜라는 질문하면 안 된다. 정리를 갖다 바로 우리는 증명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과정. 왜 그렇게 나오는 과정이 바로 보여주는 걸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배울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뭐가 참이라고 그랬어요? 대우가 참이라고 했잖아요. 대우가 참임을 보임으로써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대우증명이라고 해요. 그럼 너희들 이번에 이제 시험 기간에 요 대우증명에 빈칸 채우는 게 굉장히 증명해서 한 문제에는 빈칸 채우는 거다. 대부분.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예전에 시험에 잘했던 게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런 거 증명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루트 2는 유리수라 하자. 이해하세요? 뭔 얘기지?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라 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자라는 게 뭐예요? 가정이잖아. 가정. 나중에 쭉 풀고 났더니 얘에 모순이 생겨. 모순. 유리수라고 놨더니 모순이 생겨. 모순이 생기니까 얘는 유리수가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무리수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해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죠? 대우증명은 뭐냐면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는 대우가 참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기루법은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겨. 가정에. 이걸 갖다 보임으로써 생기는 그걸 보여주는 증명 방식이에요. 이제 보여줄 거야, 내가. 알았지? 이게 방법이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뭐냐면, 이런 거지. 절대부등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크거나 같다. 항상 어때요, 얘는? 참이잖아요. 반드시 성립하는 이러한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야. 왜? 그래프가 떠 있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거든.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러면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봐라. 대우를 한번 불러보자. 자, 대우 시작. 자연수 n에 대하여 얘이면 요게 가정이야. 얘가 결론이야. 됐죠? 뭔 얘기인지? 됐어요? 자, 대우는 이거야.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뭐이면 짝수이면 n제곱도 뭐이다. 이걸 증명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n이 짝수라 하자. 짝수이면 n은 짝수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된 게 2의 배수가 짝수잖아요. 됐어요? 뭔 얘기인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는 자연수. 그러면 제곱을 해볼 거야. N제곱은 뭐예요? 4K제곱이죠? 얘는 2 곱하기 2K제곱이야. 됐지? 따라서 2의 배수가 나왔잖아. 그러므로 N제곱도 뭐이다? 짝수이다. 거봐. 얘가 짝수니까 제곱이 짝수가 됐잖아요.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뭔 얘기인지? 됐어요? 밑에 거 해볼게요. 밑에 거. 자, 제 대우를 얘기해보자. 시작. 아니에요. 다시. 또는이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그게 무슨 얘기야? 적어도 하나는 0이면. A 곱하기 B도 뭐다? 0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의 대우는 0 또는 B 이꼴 0이면 됐지? A 곱하기 B가 0이다. 이걸 보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 하자.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야? 0.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 하자. 그럼 곱하면 얼마? 0. 그 다음에 A도 0이고 B도 0이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얼마? 0. 따라서 A 곱하기 B는 항상 어떻게 돼요? 0이 되잖아.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된다. 이걸 보이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바로 대우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한 칸을 넘어가 보면 그럼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시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이 증명하라고 서술형으로 내지 않을 거고요. 자, 특히 성모 이런 거 좋아하잖아. 가, 2점. 나, 2점. 타, 2점. 라, 2점. 이렇게 낸다고요. 자, 볼게.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대우를 갖다 써보래. 자연수 n에 대하여 대우 시작.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해갔죠? 그거 쓰면 될 거고요. 여기다가는. 됐죠? 여기까지? 지금 쓴 걸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럼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면 얘가 무슨 뜻인가 봐. 우리가 원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는 3k 플러스 1이라고 쓰거든. 근데 이건 마이너스 2라고 썼어요. 왜냐면 k가 자연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된다는 뜻이야. 3k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얘는 그럼 여기는 야 3의 배수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잖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되든지 1이 되든지 나머지가 뭐가 되든지 2가 되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3K 뭐라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그렇지. 2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처음 2가 나오는 수로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제곱해 볼 거야. 얘를 제곱하자고 얘를. 불러 시작. 9K 제곱 마이너스 얼마? 12K 플러스 얼마? 4. 됐죠? 됐어? 요 놈을 3으로 얘를 4를 3 플러스 1로 놓고 요 놈을 3으로 묶을 거라고요. 3으로. 그럼 얼마? 3K 제곱 마이너스 얼마? 4K 플러스 1 플러스 1. 다에는 얘가 오면 되는 거고요. 다에는 얘가 오면 다. 얘가 다. 됐어요? 그 다음 나를 제곱하면 얘 제곱해보자. 불러 시작.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여기서 요까지를 3으로 묶는 거예요. 3K 제곱 마이너스 얼마? 2K 플러스. 그럼 뭐야? 3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 아닙니까? 이렇게 목과 나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3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 둘 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인가 볼까? 야,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불러봐. 뭐요? 아무거나 불러 시작. 7 또? 됐죠? 불렀어요? 너희들이 부른 거야? 얘를 제곱해봐. 시작. 7.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1. 얘 제곱해봐. 시작.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1 이렇게 나와요. 됐지 뭔 얘기지? 그럼 봐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제곱도 절대로 뭐가 안 돼요? 3의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빈칸 채우는 게 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냐? 하나 더 증명 보여줄까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당연히 유리수 아니잖아요. 이걸 증명해보래. 그럼 이거는 귀류법을 한번 증명해볼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아까 내가 뭐 하라고 했어요?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라.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를 하자. 루트 2를 유리수로 하자. 유리수는 뭐를 유리수라고 하냐? 유리수는 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리수라는 것은 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n분의 n인 mn이 서류수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래는 정수인데 원래는 정수예요. 알았죠? 근데 루트 2는 양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얘가 유리수라고 하면 됐죠? 그래서 잘 봐. 루트 2라는 놈을 n분의 n이라고 하자. 넘어가서 곱하면 루트 2m은 n. 잘 보세요. 여기서 양변을 제곱할게요.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럼 얼마가 나와? 2m제곱은 얼마? n제곱 됐지? 그러면 n제곱은 2의 배수야. 2 곱하기 2니까. n제곱이 2의 배수야. n제곱은 2의 배수. 잘 들어야 돼. 야, 아까 이제 한 건데 n제곱이 짝수면 n도 뭐가 된다? 짝수예요. n도 짝수입니다. 이해했지? 따라서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 2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n을 2k라고 놓을 거야. 짝수니까. 됐지? 그래서 요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n 대신에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어 볼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불러보세요. 시작. 4k 제곱 됐지? 요까지 된 거다. 자, 그러면 2m 제곱은 4k 제곱. 요까지 됐어요? 2로 나눠봐요. m 제곱은 뭐가 돼? 2k 제곱 됐지? m 제곱도 뭐야? 보니까 짝수네요. 2의 배수네. 그러면 n도 뭐예요? n도 역시 뭐예요? 짝수 2의 배수잖아. 그지? 근데 아까 분명히 m과 n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소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유리수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소라는 이 가정의 모순이 되잖아. 얘를 유리수라고 놓고 죽어라 풀었더니 모순이 생겨요. 이렇게. 따라서
루트 2는 뭐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놓고 풀었더니 말이 안 돼. 그래서 유리수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야. 알았냐?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유리수는 어떤 유리수건 분수로 나타내면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수건 간에 유리수는. 알았냐? 그런데 기하분수라는 게 뭐야? 소라? 기하분수라는 게 분모분자가 뭐야? 서로소인 거. 이해갔어요? 유리수는 서로소인 이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뭔 얘기지? 그래서 빈칸 채우는 건 압니다. 알았냐? 그래서 한번 너희도 증명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빈칸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건가 한번 보자. 다음 명제 자연수 mn에 대하여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합이 홀수이면 m 곱하기 n은 짝수이다. 됐어요? 결론을 부정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만약에 이걸 대우증명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대우증명을 하라고 하면. 준아, 대우를 얘기해봐. 시작. mn이 m 곱하기 n이 홀수이면 이걸 대우증명한다면 한번 대우증명도 한번 해보자. m 곱하기 n이 홀수라고 하면 m도 뭐가 돼야 되고 홀수. n도 뭐가 돼야 돼요? 홀수.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n이 홀수면 m제곱도 뭐가 돼요? 홀수. n이 홀수면 n제곱도 뭐가 돼요? 홀수.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가 돼요? 짝수. 그래서 대우가 참이야. 대우 증명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뭐를 이용하라고 그랬어? 뭐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귀르법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귀르법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을 뭐 해라? 부정해라. 이게 결론이야, 여기가. 얘가 결론이야.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m 곱하기 n이 뭐라 하자? 홀수라 하자. 홀수라 가정하자. 됐어요, 뭔 얘기지? 그럼 둘 다 홀수야, 홀수. 홀수라는 것은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수야? 1.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연수, 여기 지금 자연수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쓴 거예요. 정수라는 말을 쓰면 그냥 플러스로 써도 돼요, 여기를. 왜? 0 집어넣으면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맑게 알아들었어요? 됐어요? 됐지? 홀수야. 홀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제곱해봐. 그럼 이렇게 쭉 나올 거야. 그럼 봐. 얘가 2에 뭐예요? 2에. 2 곱하기 얘가 묵시잖아. 2에 뭐예요? 배수. 즉 얘는 뭐가 된다? 짝수. 이해 갔냐 뭔 얘기인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홀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잖아. 얘가 홀수라는 가정, 왜 짝수가 나왔잖아. 홀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되므로. 됐어요? 아, 얘는 뭐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홀수라고 놓고 풀었더니 가정에 모순이 돼버렸잖아. 이해 갔습니까? 이거예요. 이해 갔어요? 어떤 식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어떤 식이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죠. 2차식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제곱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0보다 작은 값이 못 나와요. 그러면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2차 함수는 최대 아니면 무슨 값이 존재를 했어? 최소값이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2차식의 형태에서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0이에요. 얘가.
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0 이외에는 얘가 항상 0보다 큰 값, 즉 그 양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얘는 음수거든, 음수. 뭐 마이너스 1이 됐건 마이너스 5가 됐건 마이너스 100이 됐건 항상 음수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5가 더해졌어.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은 4예요. 그렇지? 근데 얘가 0이 됐을 때 이 값은 가장 큰 5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이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아래로 볼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다 이 이차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다 이차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2차식으로.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니네들 평균 구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영어하고 수학하고 시험을 봤어. 수학이 예를 들어 90점 맞았고 영어 40점 맞았어. 그럼 평균 얘를 그렇게 들고 싶었어. 수학 9점 맞고 영어 3점 맞았어. 그럼 평균 얼마 맞은데 두 과목 평균? 60이잖아. 너희들 그만 어떻게 구했어? 더해서 나눴잖아. 이걸 갖다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개수로.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산술평균.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갖다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자, 두 개를 곱했어요. 두 개를 곱했어. 야, 너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산술평균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똑같은 수가 더해져 나가. 네모 8 똑같은 수가 더해져 나가. 요 가운데 있는 수가 얼마게? 가운데에 와야 될 수는 얼마게? 5잖아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이게 이제 산술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 이거 잘 봐요. 이거 재미나요. 엄청 재미나다. 1, 4, 16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잘 봐. 네모 얼마일까? 규칙 찾기인데 64지. 64지. 그러면 64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 놈은 얘랑 어떻게 한 다음에 얘랑 곱한 다음 얘를 제곱하면 두 개 곱한 값이 나와요. 그지? 얘를 제곱하면 얘랑 곱한 값이 나오잖아. 아이, 그래, 좀 숫자를 낮춰보자. 이제 까딱거리네. 됐지? 얘를 제곱하면 얘랑 곱한 값이 나오잖아. 얘를 내가, 얘를 x라고 할게. 얘를 a와 b라고 할게. x제곱은 뭐라고요? 그럼 x는 뭐예요? 루트 얼마? 양수라고 할 때. 얘를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기하평균.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아까 내가 산술평균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해했어요? 또 하나. 요거는 많이는 안 쓰여. 많이는 안 쓰이는데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평균. 이거는 많이 안 쓰여. 알았냐? 이건 많이 안 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한번 맞춰봐. 맞춰봐. 2분의 1 네모 6분의 1이야. 네모 안에 와야 될 수가 뭘까? 이렇게 물었어야 돼. 그냥 아무거나 일치해봐. 뭐가 와야 될까? 4분의 그래, 4분. 4분.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를 역수를 취해요. 역수.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
얘 얼마? 6이죠. 그럼 아까 뭐랑 똑같아요? 산술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의 역수. 그러니까 봐봐. 잘 봐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얘를 C라고 할 거야. 알았죠? 됐지? 그러면 A분의 1, C분의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B분의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역수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냥 모르면 그냥 설명만 그냥 알아듣기만 해요.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이거는. 얘를 갖다 구해볼까? 요거 통분하면 요거 넘어가면 2가 될 거고 요건 통분하면 AC분의 C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얘는 B분의 2야. 역수를 똑같이 취하면 C 플러스 A분의 AC는 2분의 B가 되고요. 2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나중에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수 안에서 배워요. 그러면 얘는 결국 이제 AB로 써서 나타내면 A 플러스 B분의 2AB 얘를 우리는 조합평균이라고 그래요. 조합평균. 이건 잘 안 나와요. 굳이 요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얘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 점을 보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증명을 해볼 거야. 단 조건이 있어요. 단 루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A, B가 모두 양수여야만 가능해요. 양수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증명은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결론만 알아도 돼요. 넘어가서 2 곱하고 그럼 A 플러스 B 됐지. 그지? 2 루트 AB 됐죠? 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아요. 제곱하자. 시작. 2AB 플러스 B제곱 됐죠? 됐지? 4AB 됐어요? 넘어가자. A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고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제곱을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성립하는 거야. 반드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A와 B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만 성립해요. 이해하세요? 그럴 때, 자, 이해가냐 뭔 얘기인지? 등호는 분명히 A와 B가 서로 어떨 때라고 해서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써먹는가 이따 보여줄 거예요. 됐지 뭔 얘기인지? 그런데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이야. 그런데 얘를 알아둘 때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떻게 알아두냐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요렇게 알아두라고, 요렇게 알아두라고요. 요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 써먹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얘는 언제만 성립한다고요? 무조건 A와 B가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양수일 때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은 거예요. 문제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는 산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소 최대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힌트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뭔 얘기인지 알았냐? 양수라는 말을 꼭 써요. 아까 2차 함수를 이용할 때는 양수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요 새끼는 힌트가 그거야. 양수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야. 이해가냐 뭔 얘기지? 됐어요? 그러면 봐봐. 얘를 응용할 때가 이런 거야. 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A 플러스 얘의 최소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써 내가. 얘의 최소값. A가 뭔지는 몰라요. 얘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러면 얘랑 더한 것은 A와 B로 생각하면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한 것보다. 2개 곱하면 얼마야? 얼마? 4잖아요. 얘가 루트 4.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그럼 2는 얼마? 얘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대.
결국 얘가 갖는 가장 작은 값은 뭐란 뜻이야?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그 최소값은 4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에 그러면 봐봐. 얘가 4가 되게 할 때는 4가 되게 하는 언제 되게 한다고 그랬어? 얘랑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때의 A 값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러면 아 그래요? 얘랑 같을 때입니다. A제곱은 4가 돼서 A는 얼마? 얼마? 그냥이에요. 양수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플러스 2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뭔 얘기인지.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또 하나. 최대 최소 중에서 또 역시 많이 활용되는 게 코시 슈바르츠의 정리예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걸 너무 코시 슈바르츠 너무 힘들잖아. 그냥 코시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거예요. 자, 잘 봐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이거 간단해. 자, 이렇게 하는 거. AX, BY 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양수가 아니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a, b, xy. 자, 증명을 해볼게요. 귀찮지만 해줍니다. 전개하자. 불러.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아, 자식들. 그치? 참여를 보여줄 거야. 불러. 시작. 역시 안 하네. 걔놈들. 아, 그러네. 고마워. 자, 플러스 2AXBY. 됐죠? 그지? 너 가라. 너도 가라. 얘가 넘어갈 거야. 됐지? 그럼 AY의 얘는 제곱이고, 마이너스 얘가 넘으면 2AXBY 플러스 BX의 제곱. 됐죠? 얘는 가만히 보니까, 오야.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네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히 성립하잖아요. 그지? 0이 될 때는 언제야? 0이 될 때는. 얘랑 서로 어떨 때? AY는 BX일 때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넘어가고 B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A분의 X 이꼴 B분의 Y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즉,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것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됐지요? 뭔 얘기인지. 그럼 얘는 언제 써먹느냐? 아주 많이 써먹어요. 얘도. 아주 많이 써먹어요. 저는 이따 문제 보여줄 거야. 알았지? 얘는 0보다 양수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뭐를 생각해라? 산술 기하평균 써먹으라는 뜻이구나. 이놈의 새끼들. 알았냐? 막 제곱이 들어가. 그러면 이거 코시 슈바르츠 이거 써먹으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얘는 참고적으로 A, B, C, X, Y, Z 3개일 때도 성립해요. 알았죠? 4개일 때도 성립합니다. 얘는. 이해 갔냐? 원영이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건 지금 안 나오니까 뭐 굳이 내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 너 왜 안 봐? 너 누구 바라봐, 이씨. 자, 이런 이제 증명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런 지지어분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그냥. 다음은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갖다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증명해봐라 돼 있다, 그지? 그래. 귀찮아서 안 할래요. 왜 그러냐고 애들이 가끔가다 묻는다? 내 맘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내 맘이다. 알았지? 내 맘이에요. 알았지?
하나만 해줄까? 몇 번 해줄까? 가요. 그 증명을 숙제해오지 마세요. 일단 알았지? 내가 하는 것만 해보세요. 알았죠? 봐봐. 자, 그럼 봐봐. 야, 저기 뭐라고 써있어 지금? XY가 양수. 그럼 뭐 떠올려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얘랑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어떡한 거보다? 두 개 곱한 거. 근데 얘가 1이야.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루트 얼마? 최소값은 2루트 15.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자, 얘야. 그럼 크거나 같다. 2루트 XY. 됐어요? 얘가 얼마요? 12. 2로 나누면 넘어가서 얼마? 6. 양변을 제곱하면 XY는 뭐보다? XY는 36보다 작거나 같대요. 당연히 최대값이죠. 최대값 얼마? 36. 이렇게 구한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됐죠? 됐죠? 안 됐시오? 자, 그러면 얘 봐. 얘 봐. 이렇게 나오면 또 여기 봐봐. 문제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양수. 얼라? 전개. 시작. 전개. B분의 4A. 불러. A분의 9B. 불러. 됐죠? 얘는 크거나 같다. 두 개 더한 것은 2루트. 얘랑 곱해봐. 얼마야? 약분되잖아. 막 A 없어지고 B 얼마? 얘는 얼마요? 6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 12. 따라서 얘는 크거나 같대. 뭐보다? 15 더하기.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최소값 얼마라는 뜻이야? 27.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볼게요.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러면 우리가 곱하면 자연스럽게 미지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해놔. 근데 얘 봐. 아, 여기는 x-인데, 아, 이게 뭐야, 이거. 여기 봐요. x가 뭐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2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양수라는 건 일단 알았어.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얘를 없앨 수 있는 수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2를 뺐지, 그지? 2를 더하면 끝. 이해갔냐? 곱해서 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야. 쉽게. 2를 뺀 대신에 2를 더해준 거야. 그럼 또 똑같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럼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곱하면 얼마야? 얼마? 4.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4잖아, 그지?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그럼 이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6. 그래, 6. 자신있게 소리만. 하지만 큰 소리 6. 6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를 더했으니까. 최소값은 6. 이렇게 구한다고. 이해갔죠? 그럼 하나 더 넘어가서 해야 돼. 봐봐. 여기는 양수라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안 나왔다. 근데 제곱이야. 뭐 또 올려야 돼? 코시형. 코시형인 거 떠오를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A, B. 이해갔어요? A, B. 상수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자, A, 우리가, 이거니까.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2Y의 제곱. 이것 때문에 A, B를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얘는 얼마요? 13. 얘 얼마요? 13.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3x 플러스 2y는 이거의 제곱은 13보다 작거나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대. 따라서 3x 플러스 2y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의 문자로 넣으면 야 니네들 a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어 시작. a는 마이너스 얼마? 2보다는 커놨고 뭐보다? 이거예요. 그냥 내 안에 똑같은 거야. 얘의 제곱은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이거. 됐지? 따라서 얘의 범위는 얘예요. 이해가는겨? 그럼 그 밑에 것도 똑같아요. 그 밑에 것도. 봐봐. 뭐? 순간 얼마? A, B. A, B.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얼마? X 플러스 얼마? 3Y의 제곱. 이해한 거예요, 여기까지? 얘는 얼마? 얘가 지금 얼마? 얘가 20의 제곱이니까 얼마? 400. 됐죠? 10으로 나누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40. 따라서 얘가 갖는 최소값은 40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하죠? 자, 봐봐. 아무리 산술기하를 배우건 코시 형님 거를 배우건 다 의미가 없어요. 언제 써먹을지를 모르냐. 됐냐? 산술기하 요거 써먹을 때는 뭐가 힌트다? 양수. 요게 힌트예요. 됐지? 뭔 얘기인지. 양수가 돼야 가능한 거다. 코시 얘가 들어가면 제곱이 눈에 보인다. 됐죠? 그 다음에 쭉 하나의 문자로 x에 관한 쭉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실수 이런 거는 2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산술기하와 코시 형님. 알았지? 내가 코시 형님이라고 했다고 너희들도 코시 형님이라고 한다. 너희들은 코시 아저씨라고 적어야 돼. 코시 선생님 이 정도는. 알았지? 알았지? 질문. 자, 숙제는 그래서 여기 좀